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LA 저녁 뉴스입니다. 첫 번째 미국 뉴스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27일 공화당과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맥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부양책 법안에는 실업자 지원과 함께 모든 미국인들에게 성인 기준 1,200달러씩 한 번 더 지급하는 방안과 해고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부양책 법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하원은 지난 5월 약 3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씩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을 이달 이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현행대로 연장할 경우 기존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상당수 실업자들의 직장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을 기존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줄여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총 2조 8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초당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인에게 성인 기준으로 1인당 1,200달러가 이미 한 차례 지급됐었습니다. 제프리스의 아네타 마르코스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양당이 추가 실업수당 지원, 지방정보 원조 방안 등에 대해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 격차를 줄이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달 7월 달 안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가의 시인은 이날 대학 당국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이 안 된 신입생이 올 가을 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강을 계획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지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지만 비자를 소지하고 곧 재입국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100% 온라인 수강을 하더라도 비자가 유지된다고 공문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대면 수강하다가 향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하려는 신입 유학생들을 주로 겨냥한다고 AP는 평가했습니다. ICE는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강 제한을 완화한 지난 3월 정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미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당 1기간 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지만 당시 ICE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ICE는 이날 공문을 통해 해당 규제 완화는 지난 3월 9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이미 등록돼 있던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공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일주일여 만에 전면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힌 새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유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번 조처로 재정적 타격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통상 미 대학들은 국내 학생보다 유학생 등록금을 더 높게 책정합니다. 2019년 미국 내 유학생은 약 110만 명에 이릅니다. LCE는 이번 가을 학기에 약 25만 명의 유학생이 미 대학에 등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파산한 전체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맹비난하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에 위치한 닉슨 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50여 년간 추진해온 포용 정책의 종언을 공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중국인들을 향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공산당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자유세계가 공산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산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대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것을 피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설하는 동안 계속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과거 소련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선봉자라고 지칭했고 중국에 대해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을 바꾸기 위해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을 잡고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며 국제협력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베이징의 행위는 우리 국민과 우리의 번영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유세계 국가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단호한 방법으로 중국이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자유세계는 이 새로운 폭정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외국 기업들을 비판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와 홍콩 국가보안법 등도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지식재산과 사업기밀을 훔쳤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에 도전하는 중국인을 돕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14억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발언을 못하게 겁주면서도 그들을 대변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중봉과 완전히 구별되는 중국인들을 북돋우고 힘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설 말미에 미국인과 중국인을 지칭하며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공산당 지배에 저항하라고 촉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하위기관으로 분산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전국지검과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찰 독립성 침해라는 측면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총 3가지 안건을 심의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 지검장 등에게 분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고안을 수용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일선청으로 분산되면 결과적으로 총장의 권한은 크게 축소됩니다. 특히 권고안에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외부 인사와 여성이 검찰총장에 적극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비검사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정권의 말을 듣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법 제27조를 보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조만간 예정된 검찰 인사에 있어 검찰총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행 검찰청법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낼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에 했던 첫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대검 부장들과 정권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들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 30분을 앞두고 윤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하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개혁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밀실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순화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통합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이 소설을 쓰느라며 비꼬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온통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러한 사태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일어났습니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동부지검장에서 차관으로 인사발령을 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소설을 쓴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윤 의원이 위원장님,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장관이 소설 쓰시네 한다며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서 법무부에 앉아 있으면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수사가 안 된다고 물어보는데 장관이 소설을 쓰고 있네? 국회의원이 소설가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걸 하라며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해야지라고 맞섰습니다. 이 순간을 한번 들어보시죠. 인데 소설을 쓰시네.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만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에 항의하자 윤 의원은 김 의원은 법무부 직원이나 장관 비서실장이냐며 항의했습니다. 이어 석 달 만에 차관으로 왔으니 그거 관계 있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김남국 의원 제지시켜달라고 윤호중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장내 소란이 커지자 윤 위원장은 정해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서울대 폐지까지 들고 나온 데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세종시, 대구시, 광주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선 여당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설익은 구상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대, KBS와 EBS 등의 세종 이전설과 관련해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학 이전에 대해 공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학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8월 29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날 전국 거점 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어느 곳을 나와도 동일 수준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이전을 넘어서 폐지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도 전날 합동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신호탄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공립대 통합과 사립대 지방 이전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또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기관 중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헌재는 광주 쪽으로, 대법원은 대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도 수사 부분이 더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앞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 검토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수도 이전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 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남북의 경계를 뚫고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는 인천 강화군 월곤리 인근의 철책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등은 전날 월곤리 철책 및 배수로 인근에서 김 씨의 가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옷 물안경 통장 1개와 500만 원을 인출한 뒤 480만 원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하구로 진입해 북측까지 헤엄쳐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곶리는 가까운 북측 해안과 직선 거리로 약 3km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앞서 김 씨는 18일 오전 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월곶리 인근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대응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2일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몸에서 김 씨의 유전자 정보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까지 받았지만 경찰은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시 1분 경찰은 김씨 지인에게 김씨가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로를 갔었다는 제보를 받고 오전 9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지 34시간이 지난 20일 오전 11시 제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김씨가 월북한 뒤였습니다. 국가정보원 등과의 정보 공유도 없었습니다. 김씨가 남측에 존재하지 않던 24일에 위치 추적에 나섰으나 늑장 조사라는 지적에 경찰은 인정한다고 시인했습니다. 전날 북측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은 코로나 확산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노동신문은 4개면에 걸쳐 최대 비상방역 체제를 다뤘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질병관리본부 전산 시스템에 확진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접촉자 관리 명부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의심 환자인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한인타운 소식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47회 LA 한인축제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 행사에 참여할 각 입점 부스를 예약한 업소들은 2주 이내에 계약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 취소를 밝힌 조갑재 재단 회장은 지금껏 기다려준 한인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지금부터 내년 48회 한인축제 준비체제로 바꾸어 안전하고 성공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